수능 완성 페이지 14페이지 독서 1 유형 연습 2 제시문 가와 나 꿈에 대한 프로이드와 융의 분석 그리고 융의 원형 이론에 대해서 다시 보는 걸 하자고. 어떤 식으로 맞춰갈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일단 제시문만 읽어서 설명하는 거하고 그 순서가 옳은 건지 아니면은 이 내용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제시문을 들여다보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리저리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시문 가부터 한번 읽어보자고. 잠깐만. 어디 갔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는 거로 하자고. 보이지? 네. 먼저 볼게. 저번 걸 다시 보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가는 꿈에 대한 프로이트 그리고 프로이트의 제자 융의 꿈에 대한 분석을 얘기를 했죠. 일단 가장 글 전체를 드러내는 주제어 개념은 무의식이지. 무의식을 가지고 첫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프로이트 생각과 또 융의 생각 그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이런 거 봐야지. 일단 설명을 해줄게. 무의식이라는 게 항상 개념을 정의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무의식을 생각하면은 의식하고 대립하는 뭐 무슨 어떤 개념이라고 알겠지, 그치? 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억압된 의식이라고 보고 있어. 억압된 의식. 프로이드는 이 안에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억압된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 기억, 느낌 같은 걸 간직하는 곳이래.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의식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 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지, 그지? 네. 요게 의식이고 이 밑에 드러나는 이게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의식은 아주 우리 생각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밖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거는 우리를 지배하는 건 무의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이 조정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문에 나오는 상징이란 말이 있지. 상징, 심벌. 이건 뭐냐, 말이나 우리 언어나 형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거야. 이 무의식에 의식으로 우리가 말이나 어떤 형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잠재되어 있는 이게 억압된 의식이라 그랬지. 그 무엇이라는 거야. 아주 이거를 이제 무의식하고 관계 깊은데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니? 여기 그 자유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요 의식을 밝히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억압된 의식이라는 그런 쪽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니? 우리는 막 숨기려고 그러고 부정적이고 프로이드 피하려고 하고 이런 개념으로 와닿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뭐라고 얘기했냐? 프로이드에 따르면 우리는 운명 같은 외재적인 힘이 아니라 무의식을 비롯한 우리 마음의 내적인 작용에 따라 이끌리고 지배된대. 다시 말해서 우리 경험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원시적 그 추동,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프로이드는 개인의 무의식을 강조를 하고, 이 개인의 무의식은 뭐다? 억압된 기억이나 생각이나 욕망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제? 그래서 요 프로이드의 얘기를 그대로 생각을 따라가서 보면은 이래. 의식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생각 또는 기억 충동 뭐 이런 것들은 억압이 된대. 되어서 본능적인 추동과 함께 무의식 안에 저장이 된대. 그래서 그 영역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 알겠지, 그제? 꿈을 통해 나타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하게 조정해. 그래서 아까 말했지, 의식은 무의식이 조정하는 꼭두가시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긴장을 풀려 그러면은 정시분석, 그 억압된 기억을 정시분석, 즉 자유현상 기법을 통해서 불러들여야 된다. 의식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알겠지? 그래서 자유현상 과정에서 무의식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마음, 곧 의식에서 반사적 연사작용이 일어나는 만큼 숨어있는 생각이 발설되기 전에 의식이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반사적으로 연상작용을 할 수 있게 의식을, 지금 중요한 얘기, 의식으로다가 발되면은 의식은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 무의식은 숨기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라 그랬지, 그지? 네. 그러니까 뭐야? 의식이 자꾸 그걸 감추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감추기 전에 드러나게 막 만드는 게 의사의 역할이야. 그럼으로써 억압된 감정에 접근해야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문을 보면은,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읽어보자. 그 개념으로 가를 보자. 상징은 말이나 형생이 명백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과 관련이 깊다. 어떤 환자는 음식물을 삼키려 할 때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음식물로 상징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무의식의 발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이전에 한번 설명했지. 나는 선생님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막 그래. 그거를 따라가면 어렸을 때 집에 고양이 길렀는데 고양이 잠자고 있는 걸 건드렸다가 크게 핥힌 적이 있어. 아직 흉터로 남아있거든. 그래서 개는 곧잘 만지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개를 길러 그래서 고양이는 영 정이 안 가. 무서워. 되게. 그러니까 고양이만 보면 난 그 어렸을 때 그 무의식 그 기억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작동을 한 거겠지, 그지? 그래서 막 두려움 이런 거로 드러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를 귀엽다 그러고 만지고 그러잖아. 나는 못 만져 고양이를. 어렸을 때 하도 크게 당해가지고 그런 거야. 알겠지? 네. 무의식에서의 문제는 신체적 증상, 즉 신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프로이드는 꿈의 상징이 신경증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꿈은 환자의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알겠죠? 꿈을 통해서. 프로이트는 신경증 환자의 꿈을 분석하기 위해 자유연상법을 창안하였다. 이 방법은 의사가 꿈을 꾼 사람에게 그 꿈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생각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와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환자가 말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통해
아까 얘기했지. 무의식은 의식의 심연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지? 네.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발동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숨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사는 할 일은 자유연상법을 통해서 잘 끄집어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일이겠네. 그지? 알겠지? 네.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에 이를 수 있다. 임상 경험을 통해 프로이트는 억압되어 무의식에 잠재하던 욕구가 꿈으로 나타난다는 이론. 이게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죠. 이 이론은 널리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작 구스타브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자유연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래. 이제 왜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인지를 봐야겠지. 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다.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키릴 문자라면 그냥 저런 무슨 상형 문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지. 막 뭐가 막 들어있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컴플렉스라고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했대. 컴플렉스가 뭔지 알죠? 응? 네. 융은 이를 통해 자유현상의 출발점이 꿈일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뜻이야? 문자를 가지고도 공상을 하고 문자를 가지고도 무의식적 근원에 이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이 했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꾸밀 필요는 없다는 거지. 키릴 문자 같은 상징물도 어떤 상징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되게 재밌잖아. 예를 들면은 영화도 많이 얼마 전에 영화 TV에서 봤더니 되게 재밌대. 그 이집트의 그 무슨 파라오들 있잖아. 그지? 네. 파라오들이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하고 이런 것들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 어떤 상징이겠지. 그 상징물을 통해서 어,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을 한테 위압감을 주고 또 다스리고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하늘의 신 뭐 예를 들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파라오의 형상, 그 동물의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큰 상징물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나 봐. 그지?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이 당연하겠지. 그지?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래.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래. 자꾸 상징을 얘기해. 그지?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융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 프로이트하고 다른 점은 그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서 무의식의 근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랬는데 융은 꼭 반드시 꿈일 필요는 없고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서도 무의식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지. 그치? 그 상징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치? 네. 그렇게 되면 잘 봐봐. 따라서 자유현상에 따라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정리해 따라가다 보면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어렵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돼. 자유현상에서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실체에서 멀어진대. 우리가 뭐 공부할 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규명을 해야지.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융이 프로이트의 자유현상법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 해석을 하면 그 자유현상은 마치 그림 조각 맞추기와도 같은 거지. 꿈에서 나타나. 무슨 얘기냐. 자유현상을 통해 나온 어떤 의식의 조각들은 처음에는 무의미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짝을 맞춰 나가다 보면은 그 의미를 지닌 그 어떤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치? 그 그림이 완성되면 무의식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자체가. 그런데 융에 따르면은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곧 무의식의 내용이고 자유현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 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지. 자, 봐. 첫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야 돼.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계 논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꿈의 실체와 관련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꿰맞추려는 의식적 노력은 오히려 꿈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이게 지문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 역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유연상을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억압된 거예요. 내담자, 피험자의 심리적 환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면서 꿈을 통해 드러나는 의실체가 왜곡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또 의사가 내담자의 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할 수 있지. 그지? 되게 습관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지? A란 의사와 B란 의사가 해석하는 것. 해석이 다르다는 거지. 해석이.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식에.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면 실체에서 멀어지겠지. 이거 이해되지? 네.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고 막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이게 대표적인 게 무의식은 아니지만 뭐냐면은 그 사주 관상 같은 거 있지, 그치? 사주. 사주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이 궁금하면 못 참아가지고 사주도 공부한 적이 있어. 한 1년. 선생님이 1년 공부하면 딴 사람들 몇 년 공부하는 거 안 먹을 정도야. 그걸 해보니까 선생님이 그걸 하고서 이제 됐다 그러고 사주 팔자라 그래서 8자리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겨. 모순이 많아. 되게 빈틈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요. 사주 전 보는 집에 가서 막 맞았다고 신통하다 그러는 거 있지. 그게 어떤 걸까? 일종의 확증 편향이 있지.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10개의 어떤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맞춰도 다 맞추는 것 같잖아. 그치?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지. 그러니까 점쟁이가 딱 사람이 오면은 뭐 확률적으로 보면 뻔한 거잖아. 여자가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유는 뻔한 거잖아. 뭐 경제적으로 뭐 사업하다 실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첫째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거나 속썩이고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넌지시 떠보면은 그쪽으로 맞아요 막 이러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실체를 좁힐 수 있지. 그지? 그게 그런 논리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걸 다 공부하고 사주 명령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믿을 게 못 된다. 참고는 할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옛날에 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변수가 옛날에는 뭐 직업도 몇 개 안 되고 농업이냐 뭐 상업이냐 몇 개밖에 안 될 때는 통할지 모르는데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맞추기 더 어렵지. 그지? 통계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증 편향적인 거지. 두 번째는 내가 우스운 소리로 비교를 하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지. 그치? 두들기다 보면. 맞잖아.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잖아. 지가 알아서. 그런 논리야. 하다 보면 맞아 지금. 그래서 오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 이걸 심리학에서 예리하게 끄집어낸 거야. 확증 편향이라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상징은 아까 거기 지문에 써 있어. 말이나 형상이 명백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말하고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그 무언가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대. 그러니까 실체에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그것에 비해서 상징은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더 용은 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내담자가 환자가 꿈을 통해 드러내는 말이나 형상, 곧 이미지는 상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실체를 밝히기에 논리적으로 접근할수록 본 모습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 왜? 그 실체는 무의식에 있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자꾸 의식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본 모습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지. 이것도 이해되지? 네.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은 추상화를 조각 맞추기를 한다고 한들에 우리가 그 실체, 용어는 원형이라 그래.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그치? 추상화인데 우리가 보는 어떤 인물화나 이런 게 아닌데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 되게 없잖아. 조각조각 모아놓더라도.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지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지문을 선생님이 쭉 읽어줄 테니까 이 부분을 보고선 다시 아까 말한 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봐. 네. 그런데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자유현상법은 오류가 생기기 쉬운 방법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동료는 러시아 여행 중 처음 보는 키릴 문자를 보고 공상에 빠졌는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컴플렉스라 불리는 무의식적 근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였다. 융은 이를 통해 자유연상의 출발점이 꾸밀 필요는 없으며 키릴 문자와 같은 상징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꿈은 의식이 사라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의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연상에 의해 일련의 생각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꿈의 실체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해되지? 네. 융은 자신의 견해가 확고해짐에 따라 프로이트와의 방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법을 정립해 나갔다. 그는 환자들에게 꿈에서 본 이미지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여 무의식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에는 체계적인 전개가 있지만 꿈은 체계나 논리성이 없는 거지. 아까 말했지? 융은 꿈의 실체와는 관련이 없는 관념이나 연상, 억지로 논리성을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모두 배제하고 이게 자칫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실체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 그치? 꿈의 이미지들이 상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융은 꿈의 이미지들이 리비도라는 이 리비도가 뭐냐면 성적 충동이야. 그런 뜻이. 라는 성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본 프로이드와 달리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참고로 성적 충동, 여기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얘기 들어봤지, 그지? 네. 모르면 찾아봐. 자, 여기까지는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개념과 그걸 밝혀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유현상법, 그리고 구스타프 융이 그 한계를 지적한 부분, 그렇게 그리하여 융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론을 쫓아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거야.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어려워. 융의 원형 이론이라 그래. 자, 원형 이론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자. 융에 따르면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에 대해서 파고들었다면은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파고들었어. 개인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 뭐 이런 것, 기억, 이런 것들이죠.
집단 무의식은 신화와 상징 같은 것들이야. 아까. 그래서 융에 따르면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독특한 일부 무의식이 우리 경험에 기초하지 않는 무의식이 내부에 존재한대. 아까 선생님이 그 고양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건 뭐야? 내 경험, 어렸을 때 경험에 기초하잖아. 그지? 네. 그거 없이도 그 독특한 일부 무의식이 우리 내부에 존재를 한대. 그거 이전에, 그 근저에.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마치 밈처럼, 문화유전자 밈처럼, 대대로 내려오며 문화와 시대에 따라 특징이 조금씩 바뀌는 기억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계속 바뀌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조상, 선조 때 무슨 코아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그렇게 유전된 기억은 마음속에서 상징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유전된 기억이 그거를 원형이라고 해. 원형. 이게 원형이론이야. 이 원형이론을 그대로 쫓아가면 이런 거야. 신화와 상징은 어느 때 어느 곳의 문화에서든 눈에 띄게 비슷하지. 그치? 신화 같은 거. 우리 단군 신화나 또 다른 나라 가보면 비슷한 신화들이 있고 그런단 말이야. 응? 네. 그러므로 그것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종, 인류로서 공유하는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거야.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유한 경험의 기억은 일단 집단 무의식에 들어있어. 모든 사람들의 일부로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형에 들어있어. 원형이라는 뭐냐? 행동 패턴의 구성 형식으로 기능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의 행동 패턴으로 행동을 이루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런 원형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성향을 타고나는 거야. 예를 들면 단구 신화에 있는 환웅, 곰 같은 걸 보면서, 그치? 뭘 볼 수 있어, 우리는. 곰을 보면서, 환웅을 보면서, 인내심, 인내하는 어머니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하잖아, 그치? 네. 이해하고. 알겠지? 네. 그게 우리를 지배해온 전통적인 어머니상이고 뭐 그런 거야, 예를 들면은. 이해되지? 네. 그래서 원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말했듯이 상징이나 신화와 같은 거라 그랬어. 원형이라는 건 뭐냐 유전된 감정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원형이라 그래. 저 밑에서부터 유전되어 온 거야. 인류의 첫 조상의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그치? 네. 기억, 즉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면면이 계승되고 있는 유전적 기억의 층들로서 우리 경험 전체를 구성하는 거야.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얘기지. 네. 개인과 문화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의식인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 이걸 원형이라 그래. 우리가 자기 경험을 조직하는데 하고 이해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마음속의 어떤 판형과 같은 거라고 보면, 이렇게 기능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형은 다양한 이미지가 의식화되지만 자체를 의식하지는 못하는 거야. 우리가 조상이 원형은 다양한 이미지가 의식화된다는 건 뭐야? 지금 나로부터 내가 나오는 어떤 이해 방식이잖아, 그지? 근데 그걸 추적을 하다 보면은 유전된 어떤 마음속 판형으로서의 그 행동 패턴이 있다는, 그게 원형이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원형과 원형 패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볼까? 원형에는 예를 들면은 위대한 어머니, 늙은 현인, 자아, 아니마, 아니무스 등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의 행동에. 그게 우리 저기 옛날부터 유전되어 온 저 근저에 우리 조상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판형이 있다는 거야.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다? 원형적인 이미지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위대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모든 인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엄마다운 거겠지? 뭐 이러지? 엄마다운 거.
부드러움과 포용력을 겸비하고 있는 거, 우리 엄마의 상. 대신에 또 속박하는 인물로도 됐지, 그지? 무서운 엄마로 의식화 되죠. 늙은 현자는 모든 인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서 윤리, 권위, 질서의 원형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치? 따라야 되고 막. 그래서 이 원형이 속박되어 버리면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 아버지에 대해서. 자, 셀프, 나는 완전한 자아상, 진정한 자아상, 이런 거지. 십자가, 만다라가 뭔지 알지? 네. 십자가, 만다라 등의 아름다운 형태, 모양, 빛, 이미지가 되어 의식화 되면은 그게 자아로다가 자, 의식화 될 수 있는 거지. 아니마하고 아니무스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아니머는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상이야. 꿈에. 매력적인 여성상이지. 그치? 이상적인 여성상을 아니마라 그래. 네. 근데 그게 개인의 의식에 나타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적인 여자 어떤 사람은 포용력이 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날 수 있겠지. 그치? 원형의 네. 이미지로. 이해돼? 네. 아니무스는 모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상으로 강한 남성, 잘못 썼다. 박식한 학자, 지도자 등의 이미지, 그치? 그래서 얘를 원형의 의식화를 융의 정신구조 모형을 보면 이런 거야. 우리 표층에 의식이 있지, 그치? 직관적 의식이라 그래. 자, 그 안에 개인 무의식이 들어있어. 개인 무의식이. 프로이드가 이게 개인의 경험에 의한 무의식이 저장되는 영역이 있지. 이치거나 억압된 모든 개인 경험의 저장소고 후천적이겠지. 그치? 프로이드가 이게 그 안에 심연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융이 말한. 이건 뭐다? 인류 공통의 의식이 저장되는 영역이고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전되는 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세계가 있다는 거야. 생득적이지. 생득적이 뭔지 알지? 타고난 거라고. 그래서 위대한 어머니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표출돼 나타나는 바다, 성모, 우상 뭐 이런 것들은 원형적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를 명확하게 알면 되겠지. 어? 네. 그러면은 지문 속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오는다 좀 봐. 의식은 개인의식과 지문을 읽어보면 잘 봐. 집단무의식이 돼 있다. 집단무의식은 본능하고 원형으로 돼 있대. 구성되어 있다. 집단무의식은 말했듯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적 집단적 의식이고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돼. 둘 다. 본능은 특정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과도 같은 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고 원형은 그 대상을 이해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 곧 행동 패턴의 구성 형식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되지? 네. 아까 말했듯이 원형과 원형의 이미지의 차이는 뭐다? 원형은 형식적, 구조적인 개념이야. 형식적, 구조적 개념으로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가 아니라 고정된 거지. 그치? 이해되지, 이것도? 네.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고정된 개념 틀이란 말이야. 만들어내는. 알겠지, 그제? 판형이란 말이야. 원형적 이미지는 내용적, 가변적인 개념이지, 그치? 환경이나 역사변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또는 사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사회별로 네. 말하다. 언어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사회별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며 원형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거지, 그치? 원형과 원형 이미지. 원형이 고정된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일본 이런 사회에 다르게 나타나지, 그치? 이해돼? 어? 네. 그 자체가 일전에 좀 다른 예인데 한양대 논술인가에서
그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그 일본의 어떤 지역의 바닷가에서는 개 있지 개 왕개 크랩 개를 보면은 그 개를 가지고 그게 보면은 맛있는데 잡질 않고 숭배를 해 영해를 하고 그거를 쫓아가 보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해서 일본 사무라이 같은 자기네 사무라이 모습을 담은 거야. 어? 사무라이 모습 이 사무라이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대. 하여튼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서 얘 개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의식 속에 저 근저에 있는 그 무엇 사무라이 하면 숭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지 그지? 그런 상징물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이게 네. 이게 이 원형이 있는데 이게 개로 원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뭐야? 숭고하고 숭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쫓아보니까 이 상징이 있어. 그지? 이걸 통해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그지? 따져보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근저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이드는 요 정도만 봤지만 얘는 여기까지 다 본 거란 말이야. 이게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대충 이해되지? 네. 그 내용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사실은. 한번 볼까, 그러면은? 읽어볼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집중하면서 따라와봐. 아까 설명한 걸 염두에 두고. 융은 꿈의 이미지와 고대 신화에 몰두하면서 신화와 신경증 환자가 떠올리는 이미지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 환자는 태양의 한가운데서 둥근 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 미트라교 경전에 나오는데 환자는 미트라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모른다 그랬지. 시메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치? 융은 환자가 기술하는 꿈에서 본 환상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미지나 상징의 집단적 저작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원형이겠지. 개인적 무의식에 덧붙여 본능과 원형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가정했다. 이해됐지? 네. 본능이란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충동으로 새들의 귀소 본능처럼 생물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융은 인간에게는 이와 더불어 대상을 인식하는 무의식적 이해 양식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를 원형이라고 하였다. 융에 따르면 둘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이해됐지? 네. 본능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원형은 개인의 이해 방식을 결정한다. 행동 패턴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이 결정이 되고 행동하려는 충동도 상황 이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융은 이처럼 본능과 원형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행동이 본능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 원형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뭐야? 이 본능도 유전적인 그 고정된 뭐에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원형은 본능처럼 유전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의 오류를 다수판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은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건 뭐야? 용불용설 같은 거지, 그지? 사용할수록 발달을 해서 진화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그 원형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어떤 반론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그 얘기라는 거야. 이에 대해 융은 유전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은 이미지들의 내용이 아니라 마치 라마르크의 용불용선처럼 쓰면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어떻게 형식이라는 점이래. 형식. 그러니까 딱딱하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 원형은 순전히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이래. 구조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일단은 뭐야? 고착화됐다는 거야. 쉽게 바뀌지 않는. 개념이고 원형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은 환경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원형이 둘 다 원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형적 이미지가 변화되는 거야. 그때 문화 사회에 따라. 그치? 알겠지? 어?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한중일 삼국에서 어떠한 상징물에 대해서 그거를 보는 시각들 또는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어. 그치? 이게 뭐야? 원형적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이런 점 때문에 융은 후기 저작에서 원형 자체와 원형적 이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원형적 이미지들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이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게 변이되어서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원형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융은 원형 자체가 최초의 무형 상태로부터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개념의 틀, 사고의 틀이다. 인식의 틀이다. 라고 봤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는 원시의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형태로 남는다고 봤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런 걸 아마존 이런 데 가서 잘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의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처음에 보면 되게 이상한데 쭉 따라가 보면은 뭔가의 그 어떤 이미지, 상징을 보여줘. 그걸 원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로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레비 스트로스라고 있어. 아마존 그 밀림에서 그 원시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어. 거기서 재밌는 걸 본 거야. 결혼하는 풍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마존 거기 원주민들 이렇게 보면 야만의 종랑이라고 되게 야만스럽다고 보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안에서도 굉장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 이제 결혼의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짧게 얘기하면. 결혼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아마존 밀림에서 여자를 내보내잖아. 그치? 그러면 남자는 그에 상응하는 많은 재산들을 바쳐야 돼. 교환의 풍습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네. 그걸 보면은 왜 저럴까 보면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지?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는 거야. 근데 말이 되잖아. 그지? 여성 하나 보내고 여성이 생산의 보면은 생산의 상징이잖아. 예를 들면, 그지? 다산의 상징이고. 근데 그걸 내줬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줘야 되잖아. 그치? 네. 그만큼 이쪽에서 가져가는, 여자를 데려가는 쪽에서는 그만큼을 부에 플러스함이 된 거잖아. 그치? 이게 교환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이라 문화가 이루어진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봐봐. 그런 교환 행위로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근친상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네. 근친상간이 일어나기가 어렵지. 아니 재산인데 그지? 교환의 의미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친상간이라는 문화, 근친상간은 서구화된 현대화된 문화잖아. 그치? 오래전부터 그 문화를 생각을 하면 원시인들한테는 그런 문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치?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아마존의 원시인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결혼 문화를 통해서 근친상간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야. 놀랍지 않니? 그지? 그러면은 근친상간이라는 어떤 이미지, 아까 얘기한 원형의 이미지 같은 경우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지? 다산을 의미하고 생산을 의미하고 이런 거가 확장이 되면서 그런 문화로 막 나타나고 서로 다르게 보는 거라. 뭐 이런 쪽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대충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런 문화가 아마존 원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지. 저기 아랍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문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지? 아무튼 중요한 건 근친상간의 문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구화된, 현대화된 의식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재밌는 거는 원시인한테도, 아마존 원주민한테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걸 가지고 보면은 그 신화, 상징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는 얘기. 해석을 할 수도 있지, 그지? 네. 대충은 이해되지? 네. 응? 그런 거야.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만 한번 이게 이런 걸 볼 때 큰 걸 봐야 돼. 1번은 좀 2번 풀어봐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큰 거. 기억이 뭐냐? 기억이 뭐지? 키릴 문자. 키릴 문자. 그 다음 니은은 태양의 한가운데서 중근관이 나오고 그 관을 움직여 바람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적절하지 않은 게 뭔가 봐봐. 뭐야, 뭘 것 같으냐? 몇 번일 것 같아? 5번. 그렇지. 그냥 단박에 나오지, 그지? 설명 네. 안 해도 되지? 네.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봐. 원형 자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뭘 것 같아? 답. 모르겠으면 3번이요. 지금 찾아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 풀리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4번 풀어봐. 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그림 맞추기 하듯이 내용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풀라고 그러지 말고 그 연습을 하면 안 좋아. 실제로 여기서 이해된 걸 바탕으로 지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할 때는 별로 설명도 안 해. 다 설명을 한 다음에 해봐라 그러면 본인들이. 뭐야 답이. 천천히 해도 돼. 4번이요.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나오지, 그치? 네. 어? 네. 뱀의 형상은 뭐야? 원형이야, 원형적 이미지야? 오늘 이미지. 원형적 이미지지, 그치?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시공을 초월하여 똑같은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는 뭐야? 원형이잖아, 그치? 바로 좀 나눠줘. 5번 뭐야 답이. 천천히 풀어, 괜찮아. 지문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의 기억은 아까 말한 설명에 생각을 초점 맞춰보고 차근차근 보라고.
2번. 왜 2번이 되니? 다시 봐. 볼까? 선생님 읽어보자. 이건 문제가 어이가 없는 건데, 융은 지금 프로이드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과 신경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융은 퇴락한 집에 고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해골과 사체로 가득 찬 이미지들을 말했다. 프로이트는 자유현상법을 사용하면서 해골과 사체들에 대해 요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을 했대. 요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나 융은 이미지들이 화석 인류와 해부에게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퇴락한 집과 고가구의 이미지는 종교인과 의사가 많은 집안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등의 성장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대. 융은 프로이드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 여기가 중요한 거,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요절에 보다 더 포괄적인 어떤 그 성장 환경에서 엄숙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 네. 그럼 보자. 이거 뭐야? 융의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었겠군. 문제가 수준이 유치해, 이 지문이. 아무튼 이미지들은 아까 원형 이미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 그건 원형이라 그래. 그 원형이냐 원형 이미지냐 이거 보면, 그럼 얘는 뭐야? 꿈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원형 이미지. 아이,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뭐야? 개인의 성장 환경이 반영된 거지, 그지? 이해돼? 네. 환경이 반영된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본능, 원형, 이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냐, 이게? 생각을 해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게, 그거는 모른다고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지? 네. 그러니까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거지, 그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2번, 융처럼, 이게 문제 수준이 이 내용의 심오함에 비해서 이게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후져져. 환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에 대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환자가 가진 문제의 무의식적 근원은 발견할 수 없겠군. 이거는 종합하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건 말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선생님 이런 거 하면 되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나냐면 여기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고 막 이런 것들이야. 어? 네.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런 거겠고, 없겠군 이런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만 한다는 거잖아, 그지? 네. 말이야 막걸리야, 그지? 되게 웃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걸 푸는 거야. 좋은 문제가 아니야, 그지? 네.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겠지. 엄밀하게 따지면 종합을 해서. 이런 문제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길들여지면은. 세 번째, 융이 자유연상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했기 때문에. 이건 맞아? 어? 아니요. 왜? 억압된 욕구와 연결하여 해석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뭐야? 그 연상법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해서 의문을 가진 거잖아. 그지? 네. 하여튼 그지 같은 문제야. 응?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문제야. 융의 꿈에 나타나는 해골과 사체들이 이미지들에 대해 프로이드는 이미지들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단서를 인과관계로 설명 따라가다 추적하다 보면은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지. 이런 문제 내면은 큰일 나. 알겠어? 융은 자신의 꿈을 분석할 때는 프로이드에게 말한 때와 같이 의식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상징 자체에 초점을 맞지. 이건 그대로 있지. 그 지문에. 응?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문제인데 선생님 같은 문제 보면 이런 문제 보면 막 집어 던져. 이런 거를 이건 명쾌하지가 않은 거지. 말장난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징이 뭐야? 이거는 아까 다시 볼까? 가장 적절한 거래잖아.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나오면 가장 적절하다는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응? 하나 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적절한 거라 그러면은 뭐야? 이 내용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문제가 전체가 다 하나하나당 틀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연습 아마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볼 거야. 난 이게 왜 틀렸는지 이거 의문점을 제기하라면 많이 할 수가 있겠지. 논리적으로. 하여튼 이게 객관식의 함정이야. 뭐 계급 깡패라고 시험에 이렇게 내면 내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나오지. 그지? 어떠한 단어들이 중요한 거고. 참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통해서 프로이드의 개인 무의식과 융의 집단 무의식 그리고 융의 원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이해가 되죠?